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이제 6주를 넘어서서 7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던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에 나왔던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시장이 불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고삐를 쥐어쥐고 있는 윌리엄스 총재였습니다. 3월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자세한 발언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나스닥 100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러셀 2000 지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해내거나 최고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장 한켠에서는 지금 이러한 랠리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5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굉장한 또 금액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리밸런싱, 나스닥 100 의 지수의 리밸런싱이 또 오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금요일 동시호가 때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금요일 모습이었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4.5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는 걸 시사하는 지표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S&P 글로벌에서도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발표를 했는데 제조업 PMI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WTI 원유 선물은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죠.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해내면서 0.5% 추가 상승 만들어냈고요. 퍼스트 솔라, 태양광주는 지난 목요일에도 랠리를 펼쳤는데 금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프리스에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 상향 의견을 내놓은 건데 6%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보잉은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에 계속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보잉인데 3% 넘는 상승폭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저희 지붕 뚫고 하이킥 제목이 바뀌지 않았군요. 7주 연속 상승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한 주 동안의 상승폭 굉장히 무서웠고 특히 이 반도체 쪽 섹터의 모습을 보신다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 목요일에 이미 신고가 경신해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만들어내고 있고요. 2024년 글로벌 IB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인데 투표권 가지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매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개인적 생각을 적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이번 FOMC에서 이런 발언을 함께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른 연준 인사들은 어떤 발언 내놨을까요? 애틀랜타 연준의 래피얼 보스틱 총재,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2번 인하를 예상하고 첫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3분기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총재뿐만이 아니라 오스탄 골수비 총재도 발언을 내놨는데 두 총재 모두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연준 인사들입니다. 따라서 윌리엄스 총재의 이 중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의 파급력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도 3회 인하냐 5회 인하냐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추가적으로 내놓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이슈 한번 보시죠.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을 포함해서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의견 내놓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포함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내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새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미국의 IRA, FEOC 세부 규정에 따라서 현지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EV9 같은 보조금, 현대차, 기아 자동차의 보조금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슈 있고요.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지금 독일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들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화요일에 있는 BOJ 통화정책 성명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조각 투자의 첫 청약도 개시된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결정,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3분기 미국 GDP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PC 물가지수 있으니까요. 이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7주 연속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폭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예, 좀 아쉬운 게 미국은 다우 지수는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도 신고가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만 신고가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데 그나마 파월 의장이 시장에 선물을 준 격이죠. 그래서 한결 편해진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서로 다른 온도 차이는 확인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이어졌다고 보여지죠. 코스피는 홀로 0.76%의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좀 아쉬웠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이제는 점도표에 내년 피본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적시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것에 공감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중금리는 이미 내려가고 있고요.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죠. 대규모 순매수 특히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상승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 공식대로 최근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할부금리 하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결되고 있죠. 자동차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주까지 덩달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섹터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안아가면서 전거래일에 눈부신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두말할 것도 없겠죠. 투자 집행 금액 자체가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각 기업에서는 투자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은 미국에서도 태양광이 먼저고 그 다음이 풍력 그리고 2차 전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별 재료로 보면 미국의 재무부가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세부 부분까지 조금 더 추가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늘 정부 일정 가운데 수소경제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유독 수소 테마주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는 공통된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엔화 강세의 수혜주이기도 하죠. 자동차, 기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내내 이제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지금 내년이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특히 YCC 폐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엔화가 강세 전환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쪽, 엔화가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싸지니까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쪽이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기계고요. 세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데이터 보시면 이들 섹터의 우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BOJ 금융정책회의 1일차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2일차 때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되곤 하는데 일단은 엔화의 방향성에 시세 반응들 체크해 가시면서 이들 섹터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상승의 동력 가운데 하나가 전거래일에
중국 쪽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주춤했지만 홍콩 항생지수는 2%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지수 양호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점입니다. 인민은행이 8천억 위엔의 유동성 공급기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망가져 있었던 홍콩 지수의 반격과 홍콩의 ESL 상품에 대한 우려감이 후퇴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서 시장의 반응이 컸고요. 양도세 기준 불투명한 이슈 속에서 개인의 순매도가 이틀 연속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의 요인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분의 개인 순매도 금액을 합치면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주말 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확실히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담아가고 있는데요. 매해 12월만 되면 늘 반복됐던 패턴이었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개인 세금 회피 물량이 12월마다 반복적으로 출회됐습니다. 대주주 한도의 흐름 보시면 2013년부터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금액이 쪼그라들면서 2020년에 1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려갔고 그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억 원 하향 이후부터는 매해 12월마다 개인은 순매도의 패턴을 보여왔고요. 특히 이 주주 한도가 축소된 이 해당 연도에는 큰 매물이 출회됐었고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높을수록 개인의 세금 회피 매물이 높은 패턴을 보이긴 했습니다. 현행법의 대주주 상황이고요. 지분율 기준으로 하면 연중에 한 번이라도 이 지분의 요건이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죠. 기준점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 뉴스 톤이 조금 바뀌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였는데 17일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뭔가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될까요? 과연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시장의 주목이 높은 상황인데요. 대주주 과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에 있지만 26일에 결정되면 너무 늦죠.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이 바로 26일입니다. 이때까지는 매물을 다 소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를 거는 부분은 임시국회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빨리 이번 주 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될지 특히 이번 주의 방향과 나머지 연말의 수급 방향을 가를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주식 양도세 완화의 카드가 꺼내들게 된다면 웃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될까요?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했을 때 높았던 종목들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2차전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루닛 등의 의료 AI나 엔터 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되지 않으면 이들 섹터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말만 되면 수급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패시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거래일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또 급등세를 시현했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는데 KRX 200, KRX 기계장비 지수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지수 변경은 끝났고요.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수급이 재료 소멸로 셀온이 될지 여부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타깃이 2월 MSCI인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서 수급의 변동 계산하기가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 밖에 한진칼, 알테오젠, HPSP, 두산 로보틱스,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불어나다 보니 이 가시권으로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발표일은 2월 13일에 발표가 되지만 워낙 이 패시브 자금들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종목들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후보군 명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MSCI 2월 후보군만 하더라도 LIG 넥스원을 포함해서 로봇 기업이 3종목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로봇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셔도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 구조로 인해서 각 기업들은 이 로봇이나 AI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유망산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AI와 로봇이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2차 전지, 항공우주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밀어주기 효과도 최근 더해지고 있죠.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에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플러스 알파까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패시브 자금 하면 코스피 쪽으로 이전을 하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이미 상장 완료한 기업, 상장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주총 개최 예정인데 20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분출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죠.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으로 인해서 코스닥 이탈 전망인데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를 앞두고 전거래일에는 세론 뉴스로 대부분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수급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퀀트 분석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보다 이제 내년 이익 전망치가 더 중요할 텐데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인 1위는 반도체입니다. 여기 위에 천장이 없어서 막대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쪽은 조선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이슈 업데이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전해진 이슈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9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선박 2척을 공격했다는 보도, 시장에서 추정은 컨테이너 4척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가 이쪽이죠. 지금 이쪽이 이제 막혀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 화물 운송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기도 하고 상품의 무역량 약 12%를 차지하는 중요한 곳인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된다면 물류 대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회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선물의 움직임, 특히 이제 WTI 등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장기화가 되는지 여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방산 기업들의 시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조선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예상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